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140쪽 여기까지 했었죠. 이어서 바로 시작합니다. 투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이므로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서는 아직 판단 능력이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들의 투표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입니다. 자, 밑줄 그으세요. 여기 청소년 관련 정책은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이 충분히 고려하여 투표할 것입니다. 자, 그 밑에다가 다른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므로 시급하게 조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죠. 다른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므로 시급하게 조치해서는 안 됨. 또 미성년자에게 이렇게 묶어주세요. 이렇게 묶어줘. 어디까지냐면 어디 보자. 치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딱 묶어줘. 미성년자에게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 볼 수 없습니다. 술이나 담배를 미성년자에게 팔지 않는 것이 인권 침해가 아닌 보호의 의미를 인정하실 것입니다. 투표 연령 제한 또한 올바른 의사 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의도이므로 인권 침해라 볼 수 없습니다. 묶었습니까? 자, 묶은 의미는 청소년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 침해가 아닌 보호임이라고 써주세요. 자, 여기 밑줄 그으세요. 또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하여 2013년에 만 19세 미만의 선거권 제한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밑줄 친 부분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죠. 자, 여기까지가 문제입니다. 문제. 자, 반대 1에서부터 여기까지 문제. 그러니까 이렇게다가 문제라고 이렇게 써놓으면 보기가 좋죠. 그리고 자, 여기서 쭉 묶어가지고 그리고부터 여기까지가 해결 방안입니다. 해결 방안. 그리고 자, 여기를 또 이렇게 묶어줘. 어디까지 묶어두냐면 해결 방안 침해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부터 여기까지 묶어주세요. 그리고 만일 현재와 같은 투표 연령 제한이 만 19세 미만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투표 연령을 낮춘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어도 만 17세나 16세의 인권은 침해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의 의미는 투표 연령을 낮추는 방안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 그렇다고 투표 연령의 제한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투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선거권이 없어서 청소년이 정치나 정책에 무관심하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의견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를 고려할 때 만 19세 미만은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청소년은 교육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밑줄 그으세요. 정치나 정책에 무관심하다면 교육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찬성 측의 주장에 대한 반대 측의 대안이죠. 자, 이게 그리고부터 아까 선생님이 여기까지 묶으라고 그랬죠. 해결 방안이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이익 효과라고 써줘.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익 효과, 해결 방안, 문제 이렇게 돼 있잖아. 해결 방안만 여러분들 나와 있죠. 자, 이익 효과 살펴보도록 하고 문제와 이익 효과를 선생님이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투표 연령을 만 18세 이하로 낮추면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투표의 본질을 흐릴 수 있습니다. 자, 밑줄 긋고 밑에다가 써주세요. 정책 도입의 부작용이라고 써줘. 정책 도입의 부작용. 그러니까 투표 연령을 낮출 때의 부작용이죠. 따라서 지금처럼 투표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유지하여 투표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맨 위에 141쪽 보세요. 저는 투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논제에 반대합니다. 자, 그 밑에다가 논제에 대한 반대층의 입장 표명이라고 써줘. 논제에 대한 반대측의 입장 표명. 이렇게 잡아다녀서. 그리고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끊어서 반대 일의 입론. 투표 연령을 낮출 필요가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때 투표 연령을 1살 낮추어서 선거를 치루었죠. 사회자. 네, 그럼 이제 찬성 측 제1토론자께서 반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네. 자, 반대 신문. 찬성 일은 또 이제 반대 신문을 하는 거죠. 여기 들어가기 전에 교과서 날개 활동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반대측 제1토론자가 제시한 쟁점에 따른 쟁점은 논쟁점입니다. 주장을 정리해보자. 자, 문제는 뭐였죠? 청소년은 행위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투표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또 청소년의 선거권 제한은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의도이므로 인권 침해라 볼 수 없다가 문제점이었죠. 문제.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은 뭐였죠? 여기 보세요. 투표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청소년 인권 침해가 해소되지 않는다. 정치나 정책에 관한 관심은 교육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고 그랬고요. 그에 따른 이익 효과는 여기 확인 눌러도 나오지 않습니다. 투표 연령을 낮추면 투표의 본질을 흐릴 수가 있다는 것이고, 또 현재대로 유지해야 투표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이익 효과였죠. 반대 신문 갑시다. 이 옆에다가 반대 신문이라고 써주세요. 민법상 만 19세 미만은 행위 무능력자임을 근거로 제시하셨는데요. 만일 법정 미성년의 시기가 조정된다면 투표 연령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거는 그 밑에다 써줘. 반대측이 제시한 법적 근거의 허점을 지적함. 자, 반대 1. 생각해볼 문제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미성년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찬성 1.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이 청소년들과 관련된 정책을 충분히 고려하여 투표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밑줄 그으세요. 여기까지 끝까지. 부모님의 생각과 자녀의 생각이 다르면 투표로 청소년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자, 반대 1이 제시한 문제 해결 방안이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없음을 지적함. 써줘. 반대 1이 제시한 문제 해결 방안이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없음을 지적함. 청소년보다는 성인인 부모님이 더욱 성숙한 판단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드린 말씀입니다. 자, 사회자. 네, 그럼 이제 찬성 측 제2 토론자께서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 토론자의 역할 읽어보세요. 자, 입론 또 써줘.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묶어주세요. 2016년 현재 전 세계 국가의 90% 이상이 투표 연령 기준을 만 19세보다 낮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협력기구, 개발기구, OECD에 가입한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투표 연령 기준을 만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밑줄 투표 연령을 낮추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1916년 전 세계 국가의 90% 이상이라든지 OECD 가입 국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투표 연령을 낮추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자, 여기 밑줄 그으세요. 찬성 2의 세부 주장 1 써줘. 매체의 발달로 한 장 넘기시고 142조. 과거와는 달리 사회적 정치적인 문제들을 접할 기회가 많아진 지금 투표 연령을 낮추자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반대측에서 민법상 미성년자인 것을 근거로 제시하셨는데 병역법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입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 연령 또한 만 18세부터입니다. 자, 여기까지 묶어주세요. 바로 민법상 미성년자의 연령이 반대측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주장하는 거죠. 이처럼 다른 법률에서는 만 18세부터 국가와 사회의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밑줄. 민법상 미성년자의 연령이 시대적인 경향을 반영하고 있지 못할 뿐입니다. 찬성 2의 세부 주장 2라고 써주세요. 썼습니까? 투표 연령을 낮추면 정치에 참여하는 피선거권자들이 유권자인 청소년을 의식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그들을 위한 입법과